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매크로 변수들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는 과연 언제쯤 되는 것인가? 올해 할 수는 있나?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 미국 GDP가 상당히 쇼크 수준 1.7인가요? 1.6인가요? 1.6입니다. 1.6 쇼크 수준 나왔고요. PC도 물론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높게 나오면서 계속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춰집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조금 혼란스럽죠. 네, 경기가 좋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러게요. 너무 뜨거워서 문제라고 얘기했다가 네.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1분기 GDP는 속보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잠정치와 확정치에서 좀 수정이 될 거로 봅니다. 저는. 네. 일단은 고용이 튼튼하고요. 고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여전히 왕성합니다. GDP 내용을 보면 지금 소비가 2.6%, 그러니까 GDP의 지금 미국 GDP의 70%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도 4%나 늘었어요. 지금 GDP가 1.6%, 지난 4분기 3.4%에서 1.6%로 크게 낮아진 이유는 좀 변동성이 큰 항목들이 차지했습니다. 재고라든지 또 수입이라든지 또 정부 지출, 정부 지출이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분기마다 좀 그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성장률은 너무 크게 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올해 한 2% 정도의 성장률이 저는 찍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가가 높고 경기가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그 다음 날 나온 3월 PCE에서 조금 중화가 됐죠. 사실 좀 구성 항목이 GDP에서의 PC하고 우리가 다달이 보는 월간 PC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PC도 지금 1분기 속보치를 보고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렌트죠. 임대료가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의 선행 지표들이 낮아지고 있고요. 또 고용이 앞으로 방향성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더 치솟으면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단기적으로 그런 단어가 좀 과하다. 지표가 좀 헷갈리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이해했고요. 이번 주 이제 FOMC가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에서 다시 약간 매 발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큰 충격 없을까요, 이번 주에? 네,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파월 의장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더 헷갈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장의 기대는 몇 번 인하하느냐에서 지금 인하가 가능한 건가, 한 번이나 두 번을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 심지어는 인상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후퇴했거든요. 박사님은 7월 인하 가능성 열어두고 계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 뇌피셜은 일단 파월 의장은 6월에 인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9월에 인하하면 조금 선거도 앞두고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하지만 이제 6월 인하는 물 건너갔죠. 물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만은 파월 의장이 조금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초점인데, 첫 번째는 그냥 극단적으로 또 혹은 단언적으로 올해 인하는 없어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똑같은 멘트를 날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조금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몇 달 정도 그 데이터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몇 달이냐.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저는 연준이 지난 3월 FOMC에서 올해 연말에 2.6%를 지금 전망했지 않습니까? 2.6%가 내리면 연준 위원들 19분은 올해 3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점도표를 찍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2.6%의 근원 PCE 물가가 적어도 한 2달 정도 지속되면 아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예. 빠르면 9월, 늦으면 12월 인하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는 뭐 맞군요. 계속해서 키워드 경제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다음은요. 예, 이 구두 개입, 엔저 충격, 원화, 환율 얘기인 거죠. 네, 저 주말 사이에 보니까 엔화가 달러당 158엔. 와, 이거 뭐 제2의 플라자 하기도 아니고, 그죠? 엔화가 너무 환율 상승, 엔화 약세로 갑니다. 결국 달러 강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원화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는데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엔화 약세는 특히 이제 글로벌 달러가 생각보다는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유로존이나 이런 지역보다 좀 월등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통화 정책도 지금 미국이 모르긴 몰라도 유로존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적게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달러 강세를 압박하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통화들이 전부 다 약세인데, 특히 BOJ가 지금 뭐 지난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탈출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BOJ, 일본 중앙은행이 여전히 완화적, 비둘기적 정책 스탠스를 지속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계속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엔화가 조금 고삐가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빨이 잘 안 먹히는 거죠. 네. 뭘 해도 BOJ는 좀 완화 정책을 펼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우세하고요. 특히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GDP 대비 250%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엔화 약세를 좀 촉발하는 요인인데, 결론은 뭐 160엔을 뚫을 가능성이, 위로 뚫을 가능성은 적지만 150엔 이하로 크게 안정될 가능성도 낮다라는 측면에서 좀 엔화의 약세 기조는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약보합 기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제 외국인들 스탠스가 환율이랑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면 또 외국인들이 뭐 대규모로 매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을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생각 어떠세요? 네, 조금 더 사고 싶어도 뭐 환율 전망이 조금은 원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못 사게 하는 네, 요인. 조금 못 사게 하는 요인들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업 실적이 예. 좋기 때문에 조금은 뭐 팔고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덜 사는 정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워드 경제 이야기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아까 뭐 경기 우려 이런 얘기는 했고요. 결국 이제 지수 방어하는 반도체, AI 모멘텀,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투자는 여전히 조정 속 혹은 상승 속 유효한 것인가? 네, 역시 투자할 때 믿을 거는 반도체인가요, 박사님? 네, 지난주 뭐 미국장에서도 확인했듯이 결국에는 AI가 살려준 거 아닙니까? 네. 애플과 아마존이 올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빅테크들이 겨우 이제 체면을 살리면서 시장을 좀 급회생시켰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좀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도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 측면에서는 뭐 미국의 빅테크들이 조금 사라져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비슷한 계열의 비슷한 톤의 성장주가 조금 계속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조금 더 저점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주가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그 의견 추세를 꺾을 만한 증거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보여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전망과 추세 예측보다는 가치 판단에 초점을 맞춰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인사이트. 요즘 장을 보면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전망을 하고 이제 추세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해야죠. 얘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는데 뭐 그거를 전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망과 추세 예측을 하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 그러니까 아무리 추세가 좋고 전망이 좋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면 더 완벽한 호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반면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만 희망의 빛이 조금만 비춰도 주가는 곧 깃털처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장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전망과 추세보다는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 나눈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 실적에 더욱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실적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좋은 태플턴. 가치 판단, 밸류 이런 것은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워지는데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중요하다. 네. 예. 그리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 네, 그걸 네. 좀 판단하면서 네. 같이 이제 보자라는 거죠.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